경찰이 반년 넘는 수사 끝에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의 용의자로 고 씨를 지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마약과 환각 물질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지만 충북에는 예방과 치료를 하는 마약 퇴치 운동본부가 없어 설치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노후 아파트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소방 설비가 제대로 갖춰진 곳이 많지 않아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경찰이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의 용의자로 고 씨를 지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반년 넘는 수사에도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그간의 수사가 헛발질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보는 주요 정황 증거. 약물 검사 결과를 경찰이 확보한 건 2달여 전인 7월 말입니다. 사건 발생 5개월 만이자 심지어 아이 친부 A씨의 과실로 수사 종결을 앞두던 때입니다. 수사 결론을 뒤집은 주요 단서를 왜 뒤늦게 확인한 걸까? 경찰은 수면 보조제 성분의 이 약물은 범죄 연관성이 적어 애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항목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 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는데 약물을 썼고 A씨 역시 아이 사망 당일 평소와 다르게 잠들었다며 수면제 사용을 계속 의심했다는 점에서 경찰이 안일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사 초기 부실한 정황 증거를 토대로 한 용의자 설정도 패착이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A씨가 거짓 반응을 보이자 경찰은 의심을 굳혔지만 2달 뒤 고유정 역시 똑같은 거짓 반응이 확인되며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10분 이상 강하게 눌려 숨졌다는 부검 결과에 경찰은 한 방에서 함께 잔 A씨의 정황에 대해서도 끝내 그 이상의 연관성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 살해 사건으로 고유정에 대한 수사 중심이 제주로 넘어가며 충북경찰과의 공조도 부족했습니다. 충북경찰은 실제 고 씨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사용 기록 분석을 제주경찰로부터 압수해 7월 중순에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A씨가 수사에 불만을 제기하고 여론도 악화되면서 경찰의 부담은 가중됐습니다. 반년 넘는 장고 끝에 내려진 경찰의 결론. 결정적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검찰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마약 유통 수법에 환각 물질이 일상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약물 오남용을 막고 재활을 돕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충북에는 이 같은 예방과 치료 활동 등을 주관하는 기관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2004년 설립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본부입니다. 마약퇴치 홍보부터 예방교육과 상담, 그리고 치료를 위한 자조 모임 지원부터 마약사범 교육 등 법무부 위임 사무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보와 교육 참가자가 지난 한 해에만 30만 명에 달하고 최근에는 술과 담배 등 중독 물질에 대한 상담과 예방 교육을 늘려 지역 정신보건 건강을 돌보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마약이라는 걸 하게 되는 사람들의 그런 처음 접하게 되는 중독성 약물이 그거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1992년 출범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법정단체로 식약처와 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약사회와 지역사회의 후원금 등으로 운영됩니다. 현재 전국에 12개 지역 조직을 갖추고 있지만 충북은 예외입니다. 인접한 대전과 충남 본부가 2000년대 초에, 인구 규모가 비슷한 강원과 전북은 각각 2005년과 1992년부터 이미 운영 중인 것과 대비됩니다. 결국 충북에서는 상담과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을 방문해야 하고 촌각을 다퉈야 하는 중독성 물질에 대한 대응 역시 그만큼 늦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마약 사범이 많이 증가하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마약을 입수하는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은밀하게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같은 지적사항은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거론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충북에 거주하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말 현재 도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수는 1,88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477명에 비해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2015년 714명, 지난해 1,666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최근 지은 지 30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에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화재 감지기조차 없는 건물의 입주민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후 아파트의 소방안전 사각지대를 취재했습니다. 현장 K 조진영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소방차에서는 연신 물줄기를 뿜어냅니다. 불이 났을 당시를 떠올리는 주민들은 여전히 아찔하기만 합니다. 비상벨이 울렸지만 평소 오작동이 많아 대피할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아파트는 최근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소방서에 보고했습니다. 늑대와 양치기 소년이야. 맨날 거짓말로 이렇게 오작동을 울렸으니까 나는 그냥 태연하게 있다가 그놈을 만나는 바람에 이 실제 상황 불이구나. 화재로 주민이 숨진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 1986년 지어진 이 건물은 관리사무소에서 화재 상황조차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집집마다 있어야 할 화재 감지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옆집에서 탄냄새가 난다는 첫 번째 신고도, 불이 옮겨 붙었다는 두 번째 신고도 모두 주민이 연락해 알게 됐습니다. 두 번에 다 관리해서 전화해갖고 왔지. 모르고 오는 거 알고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오잖아요. 화재 대비책은 층마다 걸려있는 소화기 한 대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건축 당시 소방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현재로선 불법이 아닙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알면서도 큰 비용이 들어가는 소방시설 공사에도 소극적입니다. 대부분 재건축 연한까지 넘긴 노후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소방배관하고 연결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급수시설만 돼 있는 거예요. 소방 자체 옥내 소화전이라든지 스프링클러라든지 감지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청주 시내 아파트 533곳 가운데 30년을 넘긴 아파트는 3분의 1에 가까운 153곳. 소방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제천시의회와 단양군 의회는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분진과 미세먼지 등으로 생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면서 주민 보상과 건강을 위해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량 1톤에 1,000원을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시멘트 업계의 반발로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가장 큰 갈등을 빚고 있는 청주 구룡공원에 대해 민관 거버넌스는 일부 민간 개발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체 면적의 10%가 안 되는 수준인데 시행사 측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최종안으로 확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민간 거버넌스가 청주 구룡공원의 민간 개발을 최소화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 개발이 추진 중인 1구역의 한 개 지구만 허용하되 생태 민감 지역일 경우 반드시 보존한다는 전제입니다. 나머지 2구역은 청주시가 모두 매입해 전면 보존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개발에 허용된 면적은 구룡산 전체 면적 가운데 10%를 넘지 않습니다. 그 1구역에 민간공원 조성 사업이 들어가는 구역이고요. 1구역에 저 공원 사업을 통해서 70%가 매입되는 기부 체납되는 전략입니다. 거버넌스는 한 달 넘게 5차례 전체 회의와 14차례의 실무 태스크포스를 거쳐 일몰제 대상 필수 도시공원도 68곳 가운데 33곳으로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규모도 4,420억 원으로 당초 추산액보다 1,000억여 원 늘어났습니다. 청주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난개발을 막고 보상 TF 민간 전담팀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보상 TF 민간 전담팀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합의를 해주시고 시 예산과와 시의회의 합의를 위한 논의를 위한 그 추진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에 참여한 시행사 측이 이번 결론에 대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최종 확정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충북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충북의 미분양 주택은 2,895세대로 전달 3,236세대보다 341세대, 10.5% 감소했습니다. 또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도 지난달 1,266세대로 전달보다 113세대 감소했습니다. 청주 문화제조창 시의 조성 예정인 열린도서관의 관리 운영비가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청주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오늘 도서관 운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비를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예산 2억 2,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앞서 열린도서관 운영을 반대해온 충북 청주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은 시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열린도서관이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하는 가운데 충북은 다음 달 3일쯤 본격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청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충북 지역은 모레부터 비가 내리고 3일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충북 지역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20에서 30m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추석으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과 농가를 돕기 위해 충주시가 할인 행사에 나섰습니다. 충주시는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과 팔아주기 운동을 벌인 데 이어 시청 방문객을 대상으로 최대 60%까지 충주 사과를 할인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3일 개막되는 충주 농산물 한마당 축제장에서도 할인 행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농협 충북본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은 시군 등 행정기관과 공조해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43대의 방역 차량을 상시 운영해 양돈 농가를 주 2회 이상 방역하기로 했습니다. 또 17개의 시군에 설치된 거점 소독시설소와 135개 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인력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44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 행사가 오늘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44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행사는 민방위대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영상 시청과 유공자 포상, 민방위 대원의 신조 낭독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충북에는 현재 10만 4천여 명이 민방위대로 활동 중입니다. 충북 관광인 한마음대회가 오늘 관광 안내사와 업계 종사자, 관광부서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주의 한 예식장에서 열렸습니다. 관광의 날을 맞아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충북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공무원과 민간 분야 유공자 등 20명이 한국관광공사와 지사표창을 받았습니다. 제20회 충북 컴퓨터 꿈나무 축제가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충청북도 교육연구정보원 부설 영재교육원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학교 대회와 10개 시군의 지역대회를 거쳐 최종 선발된 초중고 307명의 학생이 프레젠테이션, 컴퓨터 디자인, 소프트웨어 제작 3개 분야에서 각자의 기량을 겨룹니다. 충북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